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작년에 LCI 페이스리프트가 발표된 BMW의 X4M 컴페티션입니다. 이 차를 그냥 설렁설렁 주행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차가 다른 X3나 X4에 비해서 M 모델이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죠. 일단은 여기 가운데 부분, 센터 콘솔 부분에 특히 이 기어 셀렉터를 포함을 해서 그 주변에 버튼, 메뉴 구성 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이 기어 셀렉터는 모양만 다를 뿐만 아니라요, 이 조작하는 게 좀 달라요. 특히 후진을 넣을 때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요, 후진을 넣을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선가 이렇게 향수가 푹푹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BMW 수동차들 보면은 기어 1던 위치에 왼편으로 그 후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진을 내면은 그 왼쪽 방향으로 하되 좀 더 손에 힘을 줘야 이렇게 툭 들어가는데요, 얘도 후진을 넣을 때 가운데 위치에서 왼쪽 앞으로 이렇게 넣어서 후진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M 스테트로닉 자동 변속기이긴 하지만요, 그런 좀 감성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어 셀렉터가 원래 다른 차들에서는 이제 D레인지의 왼편에 이제 M이나 S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D레인지에서 오른편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다시 반발력으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원위치로 오면서요,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 클릭해주는 게 수동 아니면은 자동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셀렉터의 왼편에 아래 위로 눌리는 스위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기어 로직을 3단계로 바꿀 수 있는 드라이브 로직 스위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왼편에 뭐 에코 프로, 뭐 컴포트 이런 종류의 이 주행 모드 자체가 따로 없어요. 얘는 여기 보면 M 모드라고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M 모드를 누르면요, 이렇게 로드, 스포츠, 트랙 이렇게 세 가지 위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와 스포츠로 할 때 이렇게 계기판 모양이 같이 달라지고요, 스포츠 상태에서 누른 상태 유지하면은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트랙 활성화를 누르면 이렇게 모니터가 다 꺼지고요, 그 다음에 이 지능형 안전 시스템 전체가 비활성화 되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트랙에서 주행할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볼 일이 뭐 있냐, 운전에만 집중해야지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셋업이라는 게 있어요. 셋업. 네, 그 셋업은 좀 누르면요, 얘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개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엔진이 3종류, 이피션트가 이제 에코프로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차체는 이제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것도 역시 감쇄력이 3단계가 있습니다. 조향의 무게도 3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의 사륜구동 조절은 2단계가 있어요. 네, 이제 최신 M5나 아니면은 M3, M4의 X드라이브 모델들은 완전히 뒤로만 보내는 EWD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뭐냐면요, 이 4WD 스포츠를 넣으려면은 그냥은 선택이 안 돼요. 그냥은 선택이 안 되고 DSC 오프를 해야지만 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M3 X드라이브나 M5에서는 이 후륜구동을 넣을 때 DSC 오프를 요구하는데요, 얘는 사륜구동 스포츠를 할 때 그걸 요구한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에서 이제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이 빨간색 M1, M2 버튼이죠. 요거의 용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요 이제 4가지의 설정 외에도 다른 설정할 게 되게 많거든요. 여기 가운데에 이제 버튼이 있는데 배기 시스템이라든지 뭐 DSC의 ON과 OFF 사이에 있는 MDM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매번 뭔가 바꾸려고 할 때마다 일일이 바꾸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원하는 조합들을 최대 2개까지 그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커스텀 메모리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1과 M2에 설정할 수 있는 개별 항목들이 되게 많은데, 그 항목은 어디서 설정을 할 수 있냐면요,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카에서 M 메뉴로 들어갑니다. M 메뉴. 그럼 여기 M1 구성과 M2 구성이 있죠. 물론 이 구성을 자주 바꾸지는 않겠지만 매번 바꿀 때마다 지금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센터 페시아에 있는 단축키 버튼의 버튼 중에 하나에다가
바로가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1 구성으로 바로가는 거를 설정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1번으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1번을 길게 누르면 요 1번이 M1 구성이 됐고요. 자, M2 구성을 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눌렀잖아요. 그럼 M2 구성에 이제 그 자세한 상세 메뉴로 갔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2번에다 저장하겠다 길게 누르면은 저장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최하위 메뉴로 가는 거는 보니까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그거보다 하나 위인 이렇게 M2 구성에 빨간 커서가 있을 때, 그때 2번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M1의 구성과 M2 구성을 이제 저장을 해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주행하다가 그거를 불러내는 건 그냥 요 빨간 버튼을 그냥 엄지로 밀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M1 구성과 M2 구성 각각의 그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네, 요 1번을 눌러가지고, 네, 엔진, 그 다음에 변속기, 차체, 아이고, 이게 제스처 컨트롤이 작동하네요. 너 나오라는 거 아닌데, 스티어링. 그 외에 DSC도 있고요. DSC가 여기 보면은 DSC, MDM, DSC 오프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MX 드라이브가 있는데, 사륜구동과 사륜구동 스포츠가 있을 텐데, 요거는 DSC 오프를 해야만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아이들링 스탑앤고 끄고 키고, 사운드 컨트롤, 그러니까 배기가 여기 있네요. 네, 온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항목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번 바꿔야 할 때마다 일일이 그거를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모든 거를 제일 이 부드럽게 아니면 약하게 해놨다가 M1 구성을 불러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주행하다가 그냥 빨간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럼 여기 일시적으로 바뀌고, 네, 모든 세팅이 이렇게 들어가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겠다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누르면은 원래 주행하던 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M2 구성도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M2 구성을 누르잖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기판에서는 M2 초기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메시지가. 아,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제가 아까 M2 구성에 DSC 설정을요, DSC ON이 아닌 MDM으로 해놨잖아요. 이게 보니까 DSC ON일 때는 요거를 빨간 거를 한번 누르면 바로 글로 가는데, MDM이나 DSC 오프로 한번 해놓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요, 이걸 한번 누르면 바로 가지 않고 다시 한번 그때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행 안정과 관련된 장치이기 때문에 한번 눌렀을 때 막바로 되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뜻으로 컨펌하라고 이렇게 2번 연속해서 클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주행 모드로 돌아가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누르면, 네,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 제가 아침에 일어날 시간 돼가지고 지금 알람이 울리네요. 그래서 이제 M1과 M2 구성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 구성 그거를 요 1번과 2번에 이 저장이 시켜 놓으시면 편리하다라는 점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M 전용 콘텐츠가 있는데요, 뭐 폰트도 다른데 이제 저거의 디자인을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바꾸는 거는 아까 여기 이 센터 콘솔에 있는 M모드 버튼을 누르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M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면요, 로드였을 때가 그랬고 지금이 스포츠로 바뀌면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엔진 회전계가 좌우의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M모드에 트랙이 있었죠. 그 트랙을 선택을 하면요, 트랙을 활성화를 누르면 이렇게 지능형 안전 시스템 비활성화라고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로드 세팅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로드 세팅은 좀 평범하고요, 스포츠가 좀 저 기어 단수 숫자나 속도계 숫자가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게 그렇게 됩니다. 계기판 딱 요 폰트예요. 지금 보면은, 네, 요 폰트는 M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는 데일리용 차로 어떠냐 라고 혹시 물으신다면요, 저는 전혀 손색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신형 M3 컴피티션 후륜을 리뷰했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M3는 그 승차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이렇게 감쇄력을 제일 소프트하게 해놔도 그랬었는데 얘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요철에 차가 좀 통통 튀는 그런 움직임은 있는데요. 근데 평상시에 다니기에는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아내가 또 이제 일반 X3, X4가 갖고 있는 그런 편의 정비를 정말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사실은 얘가 1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X4의 엔트리 모델들은 6천만 원대면 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차의 외관상 아는 사람은 보고서 감탄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겉모습도 그냥 쓱 보고 넘어가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X4인지 X4M인지 그런 구분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좀 차에 돈 쓴 티가 좀 덜 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차의 좀 단점이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이 아무래도 X3랑 비교하면은 좀 작다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2열 뒷자리에 앉아보면은 이렇게 루프가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긴 하지만 그래도 저가 머리가 이렇게 천장에 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차 안에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갈 때 아니면은 밖에서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루프라인이 머리에 이렇게 닿기가 쉬워 가지고요, 타고 내릴 때마다 머리를 숙여 가지고 타고 숙여 가지고 내리고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돈 쓴 티가 덜 나긴 하지만요, 이 차 한 대를 삼으로써 M3 컴페티션도 사는 게 되고요, 그리고 얌전히 다닐 때에는 X4를 타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가 그렇게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X3M 컴페티션이냐 X4M 컴페티션이냐 둘 중에 혹시 또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정답이라는 게 없고요, 여러분의 취향에 더 디자인이 막 끌리는 그런 차로 하시면은 선택의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물론 X3M 컴페티션을 타본 적은 없지만 이 차와 X3M 컴페티션은 어떤 운전의 즐거움이나 맛에서는 그냥 같은 차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 굳이 트집을 잡자면은 이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차가 탄생한 그 연도가 있기 때문에 벌써 좀 나이 들은 티가 난다. 이 인테리어의 인터페이스나 이런 디자인에서 그런 어쩔 수 없는 한계도 같이 갖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는요, 단점은 차 자체로서도 그렇고 따로 생각할 점이 없는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에도 이제 스포츠배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센터 콘솔에 버튼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얘 배기 사운드는요, 차 밖에서 들으면은 굉장히 커요. 분명히 차 밖에 있는 다른 차나 보행자들한테는 존재감을 알리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배기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차 안에서 듣기에는 이렇게 변속이 빨리 될 때나 엑셀 놨을 때 좀 부룩부룩 소리가 나는 정도, 그 정도로 순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결코 배기음이 이 스포츠 배기가 이 조용한 편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 차의 스포츠 배기가 내는 그 소리 자체는요, 마치 고기로 비유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잡내가 없게 그렇게 그 손질한 그런 고기 같습니다. 입속에 넣을 순 없죠. 그러면 이 X4M 컴페티션과 그 다음에 가격대가 인접한 M3 X드라이브 컴페티션 둘 중에는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것도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둘 다의 마음은 가시는데 그래도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빠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슷한 돈을 들여서 제일 빠르고 싶다 한다면 M3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느린 차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M3 컴페티션의 사륜 구동대 X4의 컴페티션 사륜, 그거 둘을 비교하면은 그래도 걔가 더 빠르죠. 그 둘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차가 하나도 없는 국도를 가고 있는데요, 앞에 이제 불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BMW 레이저 라이트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일단 알아서 하이빔이 올려지고요.
속도를 더 높여가면, 네, 추가적으로 앞에 광선을 발사하는 게 보이시죠? 네. 지금처럼 앞이 어느 정도 분간이 갈 정도의, 네, 그런 안개에서는 이런 하이빔이 그래도 그 효과를 내지만, 정말 안개가 많이 낄 때는 이 자동 하이빔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는 강제로 이 라이트 조명 스위치를 로우빔으로 돌려주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자, 조금 또 다른 조건에서, 자, 이번에는 앞에 좀 안개가 안 낀 조건에서, 네, BMW 레이저 라이트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빛이 하나도 없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멀리까지, 네, 시원한 시야를 확보해 주죠. 저 다음 언덕의 중간까지, 네, 빛이 도달을 하네요. 그러니까 밤에 운전하는 운전자는 좀 더 이 돌발 상황에 대해서 일찍부터 준비를 할 수 있어지죠. 네, 그런 점이 있네요. 제가 어젯밤에부터 오늘 오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총 리뷰하느라고 총 주행한 누적 연비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두 번의 와인딩 로드 리뷰를 포함한, 네, 그런 연비인데요. 일단 누적 주행 거리는 몇 킬로를 탔었냐면, 이렇게 안 나오냐? 네, 491킬로를 탔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연비는요, 7.6이 나왔습니다. 510마력을 내는 SUV를 가지고 즐긴 대가로는, 네, 준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BMW X4 M 컴피티션에 저의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